학생부에 등록할 그 평가 문장을 만들고 작성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문장으로 생기부 등록하는 것이 참 번거롭기도 하고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시문항을 많이 생성들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예전에 엑셀 프로그램에 AI API를 접목해서 예시문을 생성해주는 툴들을 블로그에 등록해서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예시문 작성 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AI를 활용해서 클릭만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교육과정 가져오는 것도 AI가 자동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지침도 AI가 검색해서 가져와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시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동일한 문장이 없이 전혀 서로 다른 문장을 생성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하나하나 따라가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는 지금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4개의 회사를 이렇게 이제 구성해 놨거든요. 선생님들 편한 회사, 그리고 본 API 키를 가지고 있는 회사 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미나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키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은 이 앱에서 자동으로 키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최적인 모델, 이와 같은 모델이죠. 최적인 모델과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키만 가져다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GPT도 한번 해볼까요? GPT도 이렇게 키를 붙여넣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GPT가 모델을 연결시켜 줍니다. 필요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무난한 모델을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지금 현재 3개의 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키를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GPT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선택에 GPT를 쓰면은 이 GPT가 이 앱에 AI 사용할 때마다 이 GPT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키만 확보하고 계시면은 AI 제공자들을 아주 쉽게 연결하고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키가 없을 경우에는 요게 보면 키 발급이라는 것을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걸 들어가면 직접 키를 발급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3가지를 다 해봤는데요. 클로드는 좀 비싸고요. 이 그룹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건 제미나이하고 GPT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와 같이 키를 등록해서 이 앱을 사용하시면 무난히 예시문을 생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화면에는요, 현재는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학생이라든가 평가 기준의 평가 등급, 단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시문이 생성된 학생 수, 미생된 학생 수, 그 다음에 검증 했을 때 오류라든가 유사도 점검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육부 평가 지침이 있거든요. 과세특 지침을 AI를 통해서 이 앱에 작동하는 아주 근본적인 제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영역이 대시보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 설정은요, 학년도라든가 그 교과에 관련된 교육 과정안을 불러올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평가 단계라든가 성취 기준을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되겠고요.
자, 교과 설정에서는요, 이제 학교급, 우선 고등학교를 할까요? 고등학교 2026학년도 1학년 1학기. 학기를 선택하면 교육과정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겠죠. 자, 과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과목도 정확한 정식 과목 명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AI가 교육과정을 교육부 교육과정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과목 이름이 달라지면 엉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명도 첫 자를 타이핑하면은 정식 과목명을 아래에서 띄워주게 돼 있어 그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과학을 한번 해볼까요? 과학. 자, 과를 쳤더니 여기에 고등학교 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 명칭이 나오죠. 자, 과학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왼쪽에 보면은 AI 교육과정 검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I가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발표한 교육과정 안을 가져오게 되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여기 이제 가져왔네요. 이와 같이 과학사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 기준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따라서 이 평가 기준 내에서 활용하고 싶은 기준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체크된 부분은 우선 3개만 할까요? 체크된 부분 아래에 가면 평가 영역으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 영역으로 적용 버튼을 누르면은 이후 세 개의 평가 기준이 평가 영역에 등록되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학생들을 이제 평가 예시문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 설정은 완료가 되게 되고요. 만약에 AI를 통해서 가져오기가 안 되는 경우,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럴 경우는 이 기준을 수동으로 입력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평가 영역, 이렇게 가져온 3개의 평가 영역을 관리하는 메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영역 관리로 갔습니다. 방금 전에 교과 설정에서 여기에서 선택했던 3개의 평가 기준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할 때 이 평가 수준도 같이 5단계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5단계 평가 기준을 학생들마다 적용함으로써 예시문 생성에 아주 기본이 되게 되는 거죠. 만일 이 세 개 말고 추가로 더 등록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평가 영역 추가라는 것을 누르면 이와 같이 대단원, 중단원, 그다음에 성취 기준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성취 기준, 그리고 나서 성취 수준 5단계를 등록해 줄 수 있는데요. 이 5단계도 필요에 의해서 최대 10단계까지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부 과정한 대로 5단계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수정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평가 기준을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 내용을 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평가 영역 관리, 즉 평가 기준을 모두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제 이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필요한 학생이 등록되어야 되겠죠. 이제 학생 관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관리에 누르면 현재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학생들은 엑셀 표라든가 한글에서 표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어도 자동으로 반이 추가가 되고 학년에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일괄 입력창을 열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양식이 있다고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아래쪽은 번호, 가로에는 반이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몇몇 학생 5명씩만 해볼까요? 자, 5반까지 5명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복사하고 일괄 입력창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아래 예시로 이렇게 등록되게 되는데요. 추가 적용하시면 이와 같이
그 5개 반의 학생에 5명씩 모두 등록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예시문을 등록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이 앱의 특징이 교육부 교육과정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그 입력 지침을 가져다가 그 준수하게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예시문이죠. 왜냐면 만들 예시문의 핵심 키워드라든가 관련된 태그들을 AI를 통해서 또 자동으로 만듭니다. 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핵심 키워드들은 이전에 등록되어 있던 교과라든가 교과 평가 기준과 수준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교과목과요. 자, 그러면은 키워드 프리셋이라고 해서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AI를 통해서 만든다고 그랬죠. AI를 통해서 만드는데 이 영역도 AI가 교과에 맞게 자동 설정해 주고요. 영역별로 핵심 프리셋, 즉 키워드도 사용할 키워드도 30개씩 추천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성 중 나오죠. 이 생성이 된 다음에 약 그 6개의 영역에 30개니까 한 180개 좀 되겠죠. 이 그 키워드별로 태그를 연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서 입력하기 너무 많으니까 180개가. 그래서 태그를 통해서 자동으로 몇 개씩은 묶어서 선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영역은 영역별로 A등급, A, B, C 3개의 수준별로 핵심 키워드도 분류해서 4대 4대 2의 비율로 40%, 40%, 20% 비율로 A 수준, B 수준, C 수준의 그 프리셋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것도 가장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못하는 학생, 좀 그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도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그 핵심 키워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졌네요. 이와 같이 그 과학적, 사적 탐구력, 역사자료 분석, 과학사 창의 사고 이런 영역을 6개의 영역을 만들고 영역별로 A그룹, B그룹, C그룹의 핵심 키워드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30개씩 생성하고요. 이어서 생성한 요게 뭐냐면은 핵심 태그거든요. 이제 메타 태그라 해서 각 키워드별로 이런 키워드별로 관련된 태그를 다 등록함으로써 이 태그만 알으면 분석력이라는 이 태그만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각각 핵심 프리셋들을 찾아오게 돼요. 따라서 이런 걸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이 태그를 통해서 입력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체학습에 나와요. 이게 문체학습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특징 또 하나인데요. 선생님 본인마다 고유한 작성한 문장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2개 내지 5개를 등록해 주면요. 이 예시문 생성, AI가 예시문을 생성할 때 이 문체를 참고로 해서 예시문을 생성해 주죠. 사실 이 문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생성하는 데는. 그렇지만 본인만의 스타일을 등록하고 싶으면은 이곳에 문장을 애들 평가했던 그 문장들을 즉 학생부에 등록했던 문장들을 이쪽에 등록해 주면 이 AI가 이 앱이 이것을 학습해서 문장 스타일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학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첫 번째 학생을 선택하면은 학생 1이죠. 첫 번째 학생. 여기에 아까 핵심 태그들 20개의 핵심 태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등록했었죠. 3개를 등록했었는데 이 등록된 3개의 평가 기준과 평가 수준을 A, B, C, D, E까지 이렇게 표시하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택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추가로 이 학생에 대해서 별도로 선생님께서 서술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상시 수업 시간에 평가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이 추가 기록란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추가 기록을 참고로 해서 예시문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 성취 수준부터 평가해보죠. 저 첫 번째 학생 01에 A 이렇게 B 이렇게 이제 맞았다 하고요. 이 학생들은 여기에서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키워드는 영역에서 프리셋으로 만들어진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이걸 그 키워드 선택을 누르면 이와 같이 영역별로 만들어진 핵심 키워드들이 프리셋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사료 분석, 이 학생이 매우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3개를 선택해 주면요. 요 3개의 프리셋이 등록되고요. 이 프리셋을 가지고 예시문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개를 입력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다 찾아봐야 되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태그에 가서 주도성, 이 학생이 주도성이 있다. 아니면 여기 보는 C그룹에 탐구력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탐구 좀 부족한 학생이 있다. 그럴 경우는 탐구력 향상을 클릭해 주면은 이 탐구력 향상에 관련된 태그에 붙어 있는 그 프리셋들이 자동 등록해 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등록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한 평가는 끝난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학생의 예시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생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리면은 이 학생들의 예시문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바로 생성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의 예시문이 이렇게 생성됐는데 이 예시문을 생성된 예시문을 문장 품질 검사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와 같이 문장 품질 검사를 해주고요. 좀 짧게 하고 싶다. 그럼 짧게를 누르고 좀 더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를 누르고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고 싶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르고 성장 중심을 하겠다. 성장 중심 표현을 좀 순화하고 싶다. 이와 같이 그 생성된 예시문도 문장 스타일을 좀 더 변형시킬 수 있게 품질 검사 버튼도 추가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되도록이면 완벽한 예시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어줬겠죠. 그럼 하나 해볼까요? 성장 중심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예시문을 가지고 이미 만든 예시문을 성장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다듬는 중 하고 하면서 이 문장을 성장 중심으로 다듬었죠. 이 문장 내용이 좀 더 바뀝니다. 앞으로 가능성,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한 학생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학생을 만들어 볼게요. 자, 두 번째 학생도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가를 이렇게 이 두 번째 학생도 해주고요. 여기도 이제 창의성 부분을 눌러주고. 그런데 이걸 매번 하기 귀찮잖아요. 예시문 생성하고 다들 귀찮으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다음 학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D, C, 뭐 B 평가하고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분석 이렇게 키워드 등록하고 그 다음 학생으로 또 A, C 하고 창의성이 있는 학생으로 가고 그 다음에 5번 학생 해서 B, A 평가를 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5명의 학생을 이렇게 다 평가가 완료되고 키워드도 다 입력했다고 했을 경우에 일괄 생성이 기능이 있습니다. 반일괄 생성이라고 하는데요. 반일괄 생성을 누르면은 이미 생성된 학생, 여기 1번 학생 생성되어 체크되어 있죠. 이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이 자동 순차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자, 생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시문을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성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줄었다 커졌다는 거는 생성했다가 부족할 경우 뒤로가 다시 생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확대바로 표시해 주게 되죠. 자, 모두 생성이 완료됐네요.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이 만들어지면 이제 완료가 된 거죠. 이 만들어진 학생은 이제 예시문 일람표에 가면은 이와 같이 학생들이 만들어진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일람표 형태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 이 일람표는 한글이라든가 워드, PDF, 인쇄 이 모든 거를 내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 일람표는 직접 여기서 추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해서 이 부분을 저장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